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MC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지금 반대편에 있는 엘살바도르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과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청소년 시민운동이라는 주제입니다. 청소년 시민운동에 있어서 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청소년이란 한국의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9세에서 24세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적용 기준은 14세에서 19세까지, 즉 소년과 청년 사이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란 권익을 보호하거나 공익의 실현과 보호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벌이는 실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민운동이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전개하는 권익의 보호, 공익의 기여를 위한 실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교육과 보호, 육성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미성숙한 존재로서 교육받거나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권리의 주장은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이며 오늘의 정책으로 영향받는 내일을 살아갈 주체입니다. 침해받을 수 없는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과 사회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민주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이 식민지 지배와 분단, 전쟁이라는 비참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민주적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과 인권, 사회적 정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시민운동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대 이전 한국 사회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는 경작을 위해 협업하는 마을을 기초로 한 사회이며 경험과 질서를 중시하는 위계적 질서의 사회입니다. 아울러 신분 질서에 기초한 사회이어서 신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 사회였습니다. 소년이 노동력을 갖추면 바로 성인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성장 과정의 짧은 시기를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신분사회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노동이 가능한 시기까지 기업, 가업을 돕는 존재로서 존재하였습니다. 소년은 가부장적 문화와 신분제 사회 안에서 살면서 경험을 갖춘 연장자를 존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권위에 복종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근대사회의 주역이 된 청소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919년부터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일본의 지배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뺏어가는 폭력적인 지배였습니다. 1919년에는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한국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10%인 2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7,500여 명이 살해당하였고 16,000여 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그리고 49개의 교회와 학교, 715의 민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이 검거한 검거자 수는 무려 46,000명에 달하였습니다. 19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검거자 19,054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이 중 7,8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1운동은 민주적인 정부의 수립과 시민권익의 보호,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한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청소년과 여성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1699건 중 715건이 청소년에 대한 판결문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 등교를 거부하고 시위에 나왔으며
동맹휴학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작하였으나 독립선언문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것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3.1운동을 통해 청소년은 어리고 미숙한 세대에서 근대적 지식과 의식을 가진 근대의 주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왕국의 멸망은 신분제 사회와 유교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만드는 사회라는 사상과 문화를 교육하는 교육기관들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은 새 시대를 열어갈 지식과 소양을 갖춘 신지식인이 되었고, 기성의 세대는 이러한 신지식인으로서의 청소년을 존중하고 지원하였습니다.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2.8 독립선언은 일본 동경에 있던 한국 유학생들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2.8 독립선언은 일본의 한국 병합이 불법적이며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기와 폭력이라 하며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권리의 침해, 경제적 지배, 교육에서의 차별, 문화적 종속, 분쟁과 전쟁의 도발 등을 식민 지배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전개를 결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청소년들은 국제 정세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시민적 권리, 민족 자결,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차별과 억압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시민으로서의 인식은 3.1운동 이후 더욱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이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 전쟁을 확산시키면서 청소년들은 예비 병력으로서 준비되거나 동원되었습니다.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지배 방식이 강화되었으며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 연해 지역에서는 무장 독립운동이 진행되었으며 청소년들은 그 주역이 되었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전후 세계 질서의 희생양이 된 한국을 상징합니다. 약 300만 명이 넘게 죽거나 다친 한국전쟁은 청소년들을 전장에 동원하는 총력전이 되었고 전 국토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분단 상황은 권력과 자본에 의해 이용되었고 증오와 차별을 남북의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였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개표 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이 4.19 혁명입니다. 당시 경찰 발포로 180여 명이 사망하였고 1,500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4.19 혁명의 결과 대통령은 물러났고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4.19 혁명은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독재와 부패에 대한 저항과 높아진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유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독재와 부패에 물들 때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아울러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후소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부분적이었지만 전쟁을 경험한 분단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였습니다. 증오와 갈등을 심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중운동은 실패하였지만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61년부터 집권한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고 군사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반공을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삼는 군사정부는 민간정부의 탈을 쓰고 2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군사정부는 사회와 학교 등 사회 전반을 준전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시민적 권리는 유보되었으며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금되고 고문당하였습니다.
병영 국가로서의 한국 사회는 명령을 수행하는 단위가 되었고 권력과 자본은 협력하여서 이익을 추구하며 노동자와 청소년,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별로 조직된 연대 규모의 학도호국단의 구성원이 되어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학교교육은 반공교육을 앞세운 군국주의 교육에 물들었고 규칙과 기강 유지를 위한 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복종,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조직, 비판을 용납하지 않은 문화,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규칙이 강요되었습니다. 군사정부는 국가 자본과 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산업화에 앞장섰습니다. 수출 주도의 성장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해체 중이던 농촌사회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 주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의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한 실업계 학교가 설립되었고 졸업 후 청소년들은 산업조직의 말단의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장시간 노동, 또 소년과 여성 노동, 부당한 처우와 차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기업 문화에 의해 저항하는 노동운동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민주화운동은 직접 선거와 자유의 확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사회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권위주의 방식에 기초한 규제, 과도한 학업 부담,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한국의 고등학생 대부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4시간 이상 공부해야 하며 머리와 복장, 행동의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는 광범위한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제의 결과 청소년들은 폭력에 대해 관대하며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비롯해 매체가 발달하고 사회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발전은 청소년 사회에도 자극이 되었습니다. 2000년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상징이었던 두발, 머리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자유화하자는 운동이 온라인에서 비롯되어 청소년 사회에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군국주의적인 학교 문화, 체벌과 모욕이 용인되는 교육 환경과 비인간적인 학업 부담 등으로 의제는 확대되었습니다. 발달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부당한 사회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뜻을 모은 새로운 시민운동은 청소년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학생 효순, 미순이라는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 미군의 안전조치가 부족했고 이 사고를 은폐하는 문제, 또 정부의 미군에 대한 저자세 등에 대해서 항의하고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래 집단이었던 청소년들은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너무나도 무력한 사회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어른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의사표현의 수단이 넓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청소년들은 광장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부당한 권력과 언론, 자본의 본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서 지켜지고 넓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런 광장의 참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때는 자본의 지배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자세로 외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어른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방송을 통해서 아시게 되었지만,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서해안에 있는, 한국의 한반도의 서해안에 있는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 대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안전 예방과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또 사고에 대한 진실 은폐 등에 분노한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또래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시위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정부와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비판과 연대활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광장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워왔습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에 대하여 19번에 걸쳐서 약 1,5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구속당했습니다. 다른 촛불 시위와 달리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는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촛불혁명이라 부르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을 때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였지만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3.1운동 이후 10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된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그 과정의 결론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와 시민적인 권리, 또 분단의 문제, 불평등한 경제구조,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제도, 차별과 혐오의 문화 등 한국 사회 문제들이 광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내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발언대를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에 국가와 사회의 전 근대적인 구조와 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던 청소년들이 학교별, 지역별 모임과 단체별 모임을 통해 촛불 집회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히 펼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발언은 민주주의와 국가의 책임, 교육 시스템의 문제와 청소년들의 인권, 성공과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적 문화,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참정권 확보 등 일상과 제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조직한 발언대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청소년들은 현실과 미래에 대해 가장 선명한 주장을 제기하는 주체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청소년 시민운동은 18세 참정권 운동, 기후환경 청소년 운동, 스쿨 미투 운동, 청소년 인권법 제정 운동, 평화운동 등으로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오늘의 권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권리를 지키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실천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오늘의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지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모이는 활동에서 상설적인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운동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인류 사회의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 가치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활동에 참여는 개인의 행복감과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다양성을 존중하고 토론과 합의, 공존을 위한 감수성과 기술을 경험하게 하고 문제를 다루는 폭넓은 사고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기본적 소양입니다. 청소년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얽매이기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변화를 지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인 청소년들의 공동체 참여는 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 해결이 더딜수록 청소년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은 사회 변화를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사회의 이해관계에 매여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변화의 계기를 찾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인 청소년 시민운동이 전개되기 위한 과제를 좀 부족하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중매체의 발달은 다양성을 넓히기도 하지만 개인을 고립시키거나 또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하거나 생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은 10% 이하입니다. 나머지 청소년은 사회적 문제나 자신의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 상황이나 가정환경, 학습에 대한 태도 등으로 청소년들의 생활세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연대, 자발성보다는 편견과 배제, 매체와 권위에 대한 종속 등 부정적 문화와 사고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은 경제적인 자립과 삶의 지향을 위해 분주합니다. 청소년 운동의 주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시민운동은 정서적 유대에 기초합니다.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데 또 한계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나 학교에서의 지위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규제와 통제가 강화될수록 청소년들의 발언과 청소년의 참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시민운동은 민주시민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청소년 시민들의 과제는 여타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민운동을 촉진하고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청소년의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청의회, 청소년 이사제도 등 그리고 또 학생회의 자발조직 등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넓혀져야 합니다. 오늘 청소년 시민운동이라는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맥락과는 좀 거리가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생소한 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 지도자들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삶을 경험하느냐, 또 청소년들이 어디에 참여하느냐, 또 청소년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과정은 청소년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민운동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와 엘살바도르는 서로 다른 제도와 환경 또 현실에 놓여져 있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시민으로 성장하고 그 시민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그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풍성한 사회가 될 거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하나의 주제로서 의미 있는 강의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멀리 있지만 또 지구 반대편에서 있지만 함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촉진하는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께 경의와 또 존경을 표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